안녕하세요. 동물행동 심리 전문가 한준호 교수입니다. 훈련 방법의 즉벌, 즉상이라고 했을 때 즉벌은 제가 체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체벌과 처벌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체벌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리스크를 주는 게 체벌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은 어떤 의미냐면 꾸짖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 분석학에서 말하고 싶은 처벌은 행동을 줄어들게 만들고 싶다. 즉 약화, 행동이 줄어든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훈련 방법의 문제점 중 훈련 방법에서도 즉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즉상이라는 것은 행동한 직후에 보상을 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에서 모순이 뭐냐면 옳지 하고서 간식을 줬어요. 아니면 옳지 하고서 장난감을 줬어요. 그러면 강아지의 입장에서, 개의 입장에서 옳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옳지 이꼴 간식 줄게 혹은 장난감을 줄게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개들은 언어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나온 직후에 따라오는 무언가하고 연관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임마 하고 간식을 줬어요. 그리고 야 임마 하고 간식을 주게 되면 야 임마는 간식 줄게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자, 근데 옳지 하고 간식을 줬어요. 그럼 옳지는 간식 줄게의 의미로 걔 입장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돼서 걔가 행동을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옳지 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옳지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가버려요. 걔 입장에서는 간식 줄게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만져주고 가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간식 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내 머리를 만지고 그냥 가버리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약속을 정하는 거는 사람이었는데 약속을 어기는 것도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의 입장에서 인간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 아니면 약속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구나. 라고 재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간식이라는 것은 2차 강화자예요. 2차 강화자가 뭐냐면 2차 강화자는 옳지가 해당되고 옳지라는 말은 간식을 줄게 라고 약속인데 간식이라는 것은 개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에요. 이 절대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은 포식 본능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옳지라는 말을 했으면 꼭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꼭 지키는 훈련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딩고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연속 강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연속 강화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옳지라고 한 단어에 대해서 반려견과 약속을 정했으면 꼭 지켜라 라는 거 포인트입니다. 특히 훈련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옳지를 하고 간식을 줬어요. 그랬다가 옳지 하고서 머리를 만져줬죠. 이거를 이제 훈련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헐적 강화라고 표현해요. 이 간헐적 강화의 원리는 행동을 더하게 만드는 원리는 맞아요. 근데 어떠한 원리를 쓴 거냐면 갬블 이론이라고 그래요. 도박 이론이죠. 도박에 가서 돈을 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어쩔 때는 도박에서 돈을 따고 어쩔 때는 돈을 잃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때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되게 짜증난 상태에서의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짜증난 상태에서의 학습을 훈련 방법에서 끌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왜 무언가를 강아지한테 규칙을 정해주는데 왜 짜증난 상태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느냐. 이 부분이 잘못된 훈련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어차피 개와 인간 간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자, 옳지라고 하는 것을 2차 강화자라고 그래요. 2차 강화자는 1차 강화물을 꼭 약속하는 신호가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1차 강화물이라는 것은 동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1차 강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강화자는 1차 강화물을 절대적으로 약속하는 신호이다 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2차 강화자를 사용하고서 옳지 하고서 1차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동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규칙이 깨졌나? 아니 왜 약속을 해놓고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되게 짜증난 상태에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딩고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강화전은 절대적으로 약속하는 신호이다 라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도 100% 지켜줘야 되고, 강아지 입장에서도 그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면서 거기서 얻는 게 무엇이 있냐면 신뢰관계예요. 반려동물과 내가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게 또 어디로 발전을 하냐면 유대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는 거죠. 굳이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 곧 유대가 관계가 깊어지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딩고에서 원하는 게 이러한 유대이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키는 트레이닝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려견을 가르칠 때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사람이 먼저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훈련 방법이 과학적이라면 가르칠 수 없는 동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모든 동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왜 개들은 체벌을 통해서도 말을 들어주는 걸까인데요. 그것은 인간과 살아온 시간이 약 3만 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인간, 옛날 원시이죠. 호모사피엔스와 살아오면서 뼛속 깊이 유전적으로 잘 살고 싶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잘 살고 싶어 하는 반려견에게 혐오 자극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게 가리키는 일은 비인도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람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개 학습 원리를 이해하고 인도적으로 가리키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제공을 하거나 빼앗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컨트롤할 것과 싫어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점입니다. 싫어하는 것, 체벌을 피해서 가리키는 이유가 공포가 형성되면 정서적으로 불안전하고 학습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게 남기 때문인데요. 나의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할 때 방송을 보고 따라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체벌을 피하는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은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약속을 만들었다면 그 약속을 서로 간에 꼭 지키는 규칙을 유지하도록 하자입니다. 간식을 주기로 한 신호는 하나만 사용하고 그 신호의 의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들은 언어적 동물이 아니라는 점,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뒤에 뒤따라오는 신호를 이해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일괄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훈련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물행동 심리 전문가 한준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